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고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부동산 문제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즘 너무너무 집 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집 하나 구하려고 하면 전부 다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쟁이 너무나 심한 이런 상황이어서 그 경쟁이 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집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예. 더군다나 이제 웨이팅 리스트가 예전 같으면은 뭐 4명, 5명 이러던 시절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 요즘은 뭐 몇십 명씩 줄을 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런 데서 경쟁에 이기려고 뭐 그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노하우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네. 특히 기존 주택을 우리가 오퍼를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사실은 개인 셀러잖아요, 보통 기존 주택들은. 네,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오퍼를 잘 써야 되겠죠. 아, 네, 돈을 좀 많이 주는 쪽으로. 네, 뭐 그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퍼를 할 아, 때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슈퍼셀러 마켓에서는 네. 우리가 오퍼를 할 때 바이어의 오퍼를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어의 오퍼를 하기 때문에 바이어를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을 많이 넣어서 오퍼를 해야지 정상이겠지만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어를 위해서 오퍼를 하지만은 셀러를 위한 오퍼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오퍼를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 네. 그래야지 그러한 오퍼 경쟁에서 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제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은 경쟁력 있는 오퍼를 해라 그러면 웃돈 얹어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바이어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셀러를 위한 계약 쪽으로 전략을 좀 바꿔서 보면은 좀 길이 보일 수 있다. 이게 재밌는 지적이신데요. 예. 계속해 주실까요? 네. 네. 흔한 얘기고 네. 또 대부분의 바이어들께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모든 구비 서류는 완벽하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비린 전쟁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요. 네. proof funds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캐시로 오퍼를 넣을 경우에는 네.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 아. 그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네. 사전 융자 승인서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서 오. 그리고 마켓에서 본격적으로 오퍼 전쟁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네. 요즘에 바이어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무주택자들 외에는 네.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음. 예, 그래서 내가 뭐 이사를 하려고 한다. 또는 내가 인베스트먼트로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한다. 네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을 뉴 모게지 론을 받아서 사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에코리가 많으니까 네. 거기에서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해서 네. 그 돈으로 살려고 하는 집을 캐시로 사는 게 좋은지 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 현재 비린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이 있고 거기에 액거리가 많은 경우에는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살려는 집을 캐시 오퍼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경쟁 마켓이죠. 네. 그리고 또 이자 면에서도 그래요. 이자 면에서도 우리가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살려고 하는 집이 인베스트먼트 하우스일 경우에는 네. 모기지 이자 자체가 일반 거주용 집 모기지 이자보다 높단 말이에요. 아, 예, 그렇죠. 대략 0.5에서 0.75%까지 높을 수가 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자 계산,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캐시들로 만들어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요즘에는 마켓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빠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마켓 동향에 정말 주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본인께서 바이어죠. 바이어께서 혼자서 집을 보고 오퍼를 놓고 그러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마켓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로나 레드핀에서 물건을 골라서 그 물건을 리스팅하고 있는 에이전트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네. 뭐 인포메이션을 받는다든지 또는 직접 오퍼를 하는 경우의 어떤 바이어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리스팅 에이전트 경우에는 리프리젠팅 포 셀러기 때문에 셀러가 그들의 클라이언트지 바이어가 그들의 클라이언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바이어는 카스토머이기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만 주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않는 경우인데 요즘같이 이런 슈퍼셀러 마켓에서는 네. 리스팅이 나갔을 때 오퍼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핸들링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부족한 판국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그 연락이 자취해지거나 그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지식과 이러한 부동산 동향을 전문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반드시 하이어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죠. 맞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상황에 뭐 예기치 않았던 장애물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딱딱딱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일반인들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를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네. 예.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확실히 지금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저희가 알겠는데 네. 누구가 좋은 전문가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이런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인의 어떤 소개로 인해서 증명된 뭐 에이전트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소스로 해가지고 네. 그 에이전의 어떤 지식적인 면이라든지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감으로써 또 바이어께서 선임을 하셔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요즘 마켓이 급변을 하고 매물이 워낙 없는 마켓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부 바이어분들께서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에이전트 분들을 막 여기저기다가 그냥 해가지고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경향도 더 그러니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신 게 뭐냐면 네. 각 에이전트마다 본인의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물건은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만 바라보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물건을 찾아서 허신적으로 해주고 싶지. 나를 하혈하지 않고 이 손님이 내 손님이 아닌 상황에서 그 바이어한테 모든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다 바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또 물건이라는 게 다 통합 제도기 때문에 네네. 이 에이전트한테 가면은 이런 물건이 있을 거고 또 B라는 에이전트한테 가면 다른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다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마켓에 나온 물건은 누구든지 가서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상황을 네. 바이어 상황을 잘 알고 나의 어떠한 그 경우를 다 감안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리스팅이 적은 그런 마켓에서도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에이전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도 로열티 있게 그 에이전트한테 모든 걸 맡겨주셔야지 그 에이전트도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러한 바이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본인들의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만 신경 써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마켓 상황인데 네네네. 여기서 질문하고 또 그분께서 저쪽에 질문하고 그러면 사실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쓰지 않으시나요? 바이어하고 에이전트하고 사이에? 예, 보통 쓰는 게 맞죠. 네. 예, 맞는데 또 네. 일부 손님들께서는 또 그런 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시죠. 계약서를 쓰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지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물건을 사시는 분이 3명의 에이전트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3명의 에이전트가 결국 한 사람 때문에 3가지 오퍼를 얻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퍼 수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쟁만 더 심해지게 보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 에이전트 딱 잡았으면은 그분 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제 김효지 부동산 오셔서 그냥 딱 익스클루시브하게 당신한테 맡기겠다 하고서는 계약서 쓰시면은 그럼 이제 되는 건데 왜 이건 사람 마음이 또 간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흔들리기는 하는 거는 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에이전트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움직였는데 정작 집이 팔려야 에이전트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어차피 팔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예, 더군다나 바이어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그 바이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에이전을 선임하셔서 가시는 게 바람직한 그런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는 오퍼를 할 때는 나는 이 집은 이 정도 가치가 안 돼 보이니까 뭐 얼마를 더 깎고 싶다. 지금 그런 마켓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은 하이스 앤 베스트 오퍼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집을 봐서 오퍼를 넣으려고 하면 다 멀티플 오퍼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하이 앤 베스트 오퍼를 언제까지 넣으세요 하고 이제 공문서가 온단 말이에요. 그 집의 리스팅 에이전트로부터. 그러면 오늘 마켓에 나왔는데 오늘 가서 보려고 했는데 벌써 스케줄이 다 차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내일 오전으로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내 스케줄이 오기 전에 벌써 또 공문서가 와요. 죄송합니다. 쇼잉을 할 수 있는 예약이 캔슬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셀러가 많은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쇼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공문서가 와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이틀이면은 거의 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새 집도 거의 24시간이지만은 이런 리셀홈 그 리스팅 같은 경우도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말 더 길어지더라도 일주일, 특히 조지아 스테이트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US 마켓 자체로 하면은 within 2 weeks 안에 다 집은 팔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좋은 집이든 조금 정말 그 좋은 마켓일 때 그다지 그렇게 인기가 없어 보이는 집일지라도 지금은 다 그냥 금방 나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 앤 베스트로 오퍼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며칠, 24시간, 48시간인데 그 안에 빨리 결정해서 베스트 앤 하이스트 오퍼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하이스트 앤 베스트 오퍼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고 또 이제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전문 그 에이전트께서 그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 케이스. 그 다음에 셀러의 케이스는 어떻다는 거를 알면 알수록 좋겠죠. 자, 거기에 맞춰서 오퍼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이스 앤 베스트 오퍼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컨틴전시를 다 웨이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오퍼를 쓸 때는 두 가지 컨틴전시 조건부를 넣고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감정가가 살려는 집의 매매가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조건부 계약과 두 번째는 내가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내 융자가 언제까지 정해진 기간 안에는 최저 승인이 된다는 거를 전제 조건을 하는 그런 조건부 계약인데 이제는 그런 컨틴전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캐시 오퍼도 많고 또 내가 비록 융자를 받아서 하는 오퍼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용은 거의 캐시 오퍼처럼 넣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한마디로 클린 오퍼를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나 그것도 안 하겠다. 예를 들어서 판매 가격이 30만 불인데 너무 비링이 많아서 내가 33만 불에 넣었어요. 근데 감정가가 33만 불이 안 넣는다 해도 나는 그거와 관계없이 집을 사겠다. 그 차입금을 내가 더 보태고 사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융자 승인도 그래요. 난 무조건 이제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안 나와도 나는 이 집에 대해서 걸어놓은 계약금에 대해서도 그만큼 손해보는 것도 감당을 하고 난 이 오퍼를 넣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 것도 사실은 하이스 앤 베스트 오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스펙션. 집을 가서 인스펙션을 해서 보통은 계약한 날짜로부터 7 days, 10 days 안에 그 인스펙션한 아이템에 대해서 셀러하고 다시
리고시에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금액을 뭐 조절할 수 있고, 네. 뭐 셀러가 고쳐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문제 있으면 내가 알아서 고쳐 쓰겠다. 그러고.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그래서 네. 홈 인스펙션을 하는 기간을 아예 단축시켜 버리는 거죠. 나는 그럼 이틀만 갖겠다. 나는 네. 3일 갖겠다. 네. 그거는 무엇을 내가 셀러한테 고쳐달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 정말 이 집에 대해서 메이저한 부분은 없으면은 나는 이 집을 살 거라는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 인스펙션을 하루 이틀 잡는다 그러면은 이 집이 내가 살만한가 사실 그거를 본다는 것인데 네. 사실 그것조차도 외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마켓에서는. 예. 그럴 경우에는 뭘 자세히 보셔야 되냐면 네. 셀러스 프로퍼티 디스클로저라고 하는 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셀러가 그 집을 마켓에 넣을 때 그 집의 네. 컨디션을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적어 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식이 얼마 안 된 집이거나 그 다음에 갔는데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네. 뭐 대부분의 메이저한 거를 셀러가 다 리플레이스를 했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히터, 워터 히터, 에어 컨디션, 네. 뭐 플러밍, 뭐 루프 뭐 이런 메이저한 거를 다 리플레이스 했다고 보통 셀러가 디스클로즈 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인스펙션을 외부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요즘 같은 마켓에서는 해봤자 어차피 고칠 거는 wear and tear, 마이너한 것들이니까 그럼 충분히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honest money, 네. 디파짓이라고 그러죠. 네. 계약금이죠. 네. 보통은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셀즈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1% 정도를 1%. 걸고 간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네. 기존 주택일 경우죠. 네. 새 집은 좀 다르지만. 네. 그런데 요즘 경쟁 마켓에서는 나의 그 모티베이션을 보여주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어네스트 마니 자체가 네. 나의 시리어스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3%, 10%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네. 네. 어차피 나는 그 집 살 거니까 당신이 나한테 판다고만 한다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많이 주고라도 한다는 것은 나의 모티베이션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조차도 넌 리펀더블로 오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만약의 경우 내가 이 집 못 사면 이건 넌 리펀더블로 나는 환불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조항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시리어스하니까. 네. 지금 그런 마켓이라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일단 그러한 조건들 바이어들께서 한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간혹 쓰는 그 조항이 있는데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션이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퍼를 넣어요. 네. 그런데 만일에 멀티플 오퍼일 경우에는 네. 셀러가 가장 높은 프라이스의 그 오퍼를 나한테 디스클로즈를 하는 경우는 나는 거기에서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를 나는 시행을 해서 일정 금액을 더 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한국말로 그냥 웃돈 얹어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30만 불이 나온 집을 네. 나는 32만 5천에 넣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0만 불이 우리는 몰라요. 셀러만 아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셀러가 봤었을 때는 오퍼로 봤을 때 32만 5천 불에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로 넣은 오퍼가 33만 불에 넣은 오퍼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오퍼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네. 네. 그러면 에스컬레이션 클로즈를 발행할 수가 있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33만 불에 오퍼가 넣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말로는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뭐 5천 불을 더 쓰겠다. 가장 하이스트에서 네. 10,000불 더 쓰겠다. 이런 이제 조항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그 좋은 그러한 그 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셀러의 마음이에요.
그쵸. 셀러가 이것이 더 시리어스하게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이어 입장에서는 나는 이 집 꼭 사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7번, 8번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지쳤어요. 나 이거 무조건 살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가장 쉬운 데에 또 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셀러가 집을 팔고 아파트라든지 뭐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네. 뭐 새 집을 사서 간다든지. 네. 그러면은 타임이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플렉서블하게 그런 기간을 셀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로징은 우리가 뭐 이때 하는데 당신이 다른 집에 이사 가겠는데 2번 이사하기가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사 가는 거를 밀어주겠다. 우리가 들어가는 걸 밀어줄 테니까 당신이 좀 더 살 만큼 살다가 이사 나가시오. 네. 플렉서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기가 차는 오프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집이 내 너무 집을 사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웃돈 얹어주고 사는데 지금. 근데 어쨌든 지금 집이 너무 없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어를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셀러 측을 위한 조건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셀러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오프를 할 때는 멀티플 오프입니다. 그래서 캐시 오퍼가 뭐 들어왔습니다. 뭐 안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프를 쓰면은 손님들은 굉장히 다들 그래요. 100이면 100명의 손님이, 10이면 10명의 손님이 오프를 쓸 때는 그거 내 거 될 거예요. 하고 오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알아요. 네. 느낌에. 네. 근데 또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경우니까 그 얘기는 말씀 안 드리지만 결국에 또 나는 이게 난 확신을 해요. 이건 내 거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또 2번째 또 기다렸다가 내가 또 오퍼 놓고 싶은 집이 나왔어요. 네. 이번에는 내가 된단 말이에요. 하고 또 하신다고. 그래 이제 네.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희망도 없어 보이고 네.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돈 없어도 진짜 집 못 구하네. 이제 느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알아서 하세요. 이제 뭐 그 마켓에 그러면은 에이전트의 부담이 책임이 더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네. 네. 그런 와중에서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바이어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이거는 이 정도의 오퍼가 안 되면 하지 말자고까지 또 그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그럴 경우는 바이어께서 내가 좋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러니까 지금 마켓이 네.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음. 바이어들의 그 받는 그 스트레스는 사실 그거를 말로만 들으면 네.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냥 그 정도의 마켓이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마음에서 벌써 느끼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감이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뭐 비딩 이런 마켓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면은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퍼 경쟁이에요. 네. 모든 바이어가 오퍼를 넣었을 때 내 오퍼가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 싸움인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준을 내가 바이어지만 나의 기준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셀러한테 유리한 조건을 다 넣어서 가야지만이 그 비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상당히 마음이 참참하지만 네. 찜찜하고 네. 왜 이렇게까지 나는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는 거는 요즘 마켓에서는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만 그나마 승산의 여부가 좀 더 높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내가 집을 사고 싶으나 내가 골라놓는 집에 대해서 내가 집주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마켓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힘든 시기에 집을 구입하시는 바이어분들께서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정말 같이 일하는 에이전트분들께서도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그리고 원하시는 집을 꼭 사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에 슈퍼셀러 마켓인 상황이다 보니까 집을 구하시는 입장에서는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그런 분들은 아예 시장에 나오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을 꼭 구해야 되겠다. 그 사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좋은 에이전트들 만나셔서 아예 전담으로 한 분을 정해서 맡기시면 그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움직여 주실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이 바이어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셀러를 설득해야 하는 시장이니까 지금 에이전트 분들이 바이어 분들을 도와주실 때 자꾸 셀러한테 유리한 얘기만 왜 하느냐라고 컴플레인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살아있는 정보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